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자랑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오랜만에 방송 녹화를 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까지 진짜 동네랑 시에서 하는 백일장 대회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가면은 이제 여러 주제들 있잖아요. 그림 그리기 대회도 같이 하는데 시도 있고 뭐 수필, 뭐 소설 여러 가지 글짓기 장르 중에서 저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를 쓰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가서 일단 앉아서 이제 백일장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주제들을 다 오픈을 해요, 여러 개를. 그럼 그 주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를 쓰는 거를 좋아하기도 했고 조금 잘 쓰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은 그때 옛날에 백일장 대회에서 했던 방식처럼 주제 하나를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리지만 뭐 앞으로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야, 넌 왜 사냐?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살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10대 때부터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해도 결론은 어쨌든 그래도 살아간다. 그리고 왜 사느냐에 목을 매다가는 너무 그 의미를 찾으려고 헤매다 보면은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이 너무 빨리 나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철학과 심리학, 애초에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철학이나 심리학 쪽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 플라톤, 칸트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 매료되어서 진짜 거기에서 푹 빠졌던 적도 있고, 또 한때는 이제 시타르타님 불교는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나름의 이유들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가지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피자 하나를 먹고 또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마트에서 5천, 6천 원 조금 안 되게 주고 산 냉동 피자인데 맛있어가지고 꽤 괜찮게 먹고 있어요. 냉동 피자는 진짜 싸고 맛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너무 빨리 식는다, 너무 빨리 굳는다. 이거를 개선하면 진짜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팔로알토시의 가사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제가 많이 공감하는 것들도 있고 멋있다고 여기는 것도 있고 대체로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 가사들 중에 종종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내 삶은 내 거지. 거의 좀 이제 살짝 실존주의 쪽의 사상에 비슷한 것 같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거는, 내 태어난 건 어쩔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죽는 것도 무조건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거 두 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의 초이스, 선택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얼마나 만족을 하고 얼마나 덜 고통스럽고 이거는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지고 가는 거는 되게 멋진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결국에는 선택이잖아요,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거를 선택해서 제일 기쁘고 싶다. 사실 이게 경제학에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경제학을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전공으로 와서 전공 수업도 즐겁게 듣고 있고 나는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은 갈 생각이 없고, 근데 한 번도 석차 30등 안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도 들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선택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조차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또 진짜 한번 제가 수업에서 교수님이랑 한번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20살 때였어요. 20살 때. 그때 그 교수님이 저는 진짜 제 팀원들이랑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독창적이고 퀄리티도 뛰어난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었다 했는데 교수님의 기준하고는 교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랑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싸웠죠.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교수님은 이게 아니라고 막 하니까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 노력의 방향이 결과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는 말. 사실 대부분의 경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 수업 때 교수님이랑 되게 언쟁을 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이 학우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 들어봐라. 와. 근데 있었어요, 한 명. 그분이 그 수업에 살짝 에이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손을 번쩍 탁 들어주시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사실 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도 누군가는 그거를 싫어하고 누군가는 그것보다 더 많이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 정도를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뽑힐 가능성이 제일 높을 뿐이죠. 근데 그렇다고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한다고 여기를 포기하면은 그거는 내 삶일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술을 진짜 못해가지고 맥주 한 캔에도 금방 취해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사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유 그런 거 몰라도 돼. 어쨌든 사는 건 사는 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집중을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요. 근데 내한테 좋은 선택을 하려면 뭐가 나한테 좋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나는 뭘까? 나는 대체 무엇인가? 이 논의가 되게 재밌어요. 진짜 몇천 년 동안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은 데카르트랑 흉,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쉬운 것부터. 피자를 다 먹어서 라면을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흉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흉의 입장이. 데이비드 흉, 저는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쓰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의 주제가 뭐냐? 도덕이라는 게 뭘까? 시대마다 이 윤리의 법의 기준이 다 달라지지 않나? 이게 왜 달라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책이거든요.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그 시대 그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도덕이다.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되게 중시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흉은 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주말 오후에 카페에 앉아 친구 연인과 함께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시고 가족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고 부모님이 있고 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직책을 담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 사이 속에서의 관계에서의 나가 나다, 이런 입장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내가 바로 나인 것이다.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아들이죠. 그럼 나는 아들이에요. 그럼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쳐요. 그럼 그 아이한테 나는 아버지겠죠. 그러면 그 나는 아버지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 신입사원이야. 나는 그 직장에서 신입사원이겠죠? 그럼 나는 신입사원인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였어. 계속 그 여자친구한테는 너무 막 좋은 남자친구로 보인다. 그럼 나는 좋은 남자친구고,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의된다. 이게 휴메의 입장인 거예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다가가기 편하기도 하고. 근데 데카르트는 이거랑은 완전 반대쪽의 입장에 있어요. 데카르트는 많이들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실 이 문장은 의역이고요. 원래 문장은 따로 있는데 저 까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한 거예요. 휴메 입장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정해진다면은 그 관계에서 벗어난 나는 뭐지?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는 내가 굉장히 훌륭한 남자친구야. 그럼 나는 굉장히 훌륭한 남자친구인 나야. 근데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나는 뭐지?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 학교도 다니지 않아. 가족도 없어.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인간 관계 속에서 벗어난 나는 뭐지? 라는 거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떤 답을 했냐.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저도 완벽히 이해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요. 모든 게 의심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나라는 거는 의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내가 엄마가 있고 엄마의 아들이야 나는. 근데 엄마가 사실은 내가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내가 아이가 없다면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닐 텐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계속 의심의 대상이고, 의심하고, 확실하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진라면을 부셔가지고 먹고 있죠. 근데 2시간 뒤에도 내가 이걸 먹고 있을까요? 그때는 이 진라면을 먹고 있는 내가 아니겠죠? 그럼 그때 나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2시간 전에 진라면을 먹은 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2시간이 1시간 반일지 2시간 15분 27초일지 이런 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도저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딱 하나 있던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의심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내가 존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나의 존재를 확실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데카르트의 생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데카르트의 고기토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흉도 데카르트도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사실. 어느 쪽에 가중치를 좀 더 두고 있냐, 이뿐이지. 사람은 일단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을 할게요.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완벽하고 안정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사랑이 식을 수고 있는 거고, 내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동안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계속 이렇게 인간관계는 변화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흉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빌려와서 거기다 기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시각각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고 지금 여기에 나라는 존재는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무엇이든 간에 나로서의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이제 내가 존재하는 세상과의 접점을 나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고, 뭐 소설 읽는 걸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일단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서 뻗쳐나가서 세상과의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벌스와 데스 사이에서 초이스를 좀 더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많이 취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